녹색 바탕에 인어가 그려진 익숙한 로고. 여자친구의 손에 끌려 아니면 비즈니스로 한 번쯤은 방문해봤을 별다방. 별다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별다방을 설명하는 수많은 키워드 중 예상하지 못한 키워드로 S사의 비밀을 파헤친다. 우리들의 상식을 파괴하는 반전 키워드로 더욱 흥미롭게 풀어낸 별다방에 숨겨진 특별한 비밀은 무엇일까? (2006년) 일명 별다방으로 불리는 S사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본래 로고인 인어 이미지를 부활시켰다. 그런데 이 인어가 세상 밖으로 공개되자마자 미국 워싱턴주의 학교에선 비상령이 떨어졌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이곳에 커피를 마실 때 학생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 인어를 가려달라는 지시를 했다. 도대체 인어의 모습이 어떻길래 비상령까지 내린 것일까? 가슴과 하반신을 드러내고 있는 일명 누드 인어라 불린 이 로고는 대중들에게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제거되고 오늘날 중립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S사는 왜 하필 인어를 자사의 로고로 선택했을까? 그리고 기껏 고른 인어의 모습에서 왜 꼬리 끝만 남기는 선택을 했을까? 1971년 커피를 사랑하는 3명의 사업가에 의해 탄생된 S사의 로고는 전설 속에 전해오는 사이렌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커피가 마성의 목소리로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홀려 자주 방문하도록 만들겠다는 꿈을 사이렌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당시 15세기 나무 판화에 새겨진 사이렌의 모습을 본떠 그린 스케치는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된 모습이었다. 1987년 담당 디자이너는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노출 부위를 가리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많은 여성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1992년엔 아예 인어의 하반신도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그 후 19년 동안 사용된 로고는 2011년 또 한 번의 변화를 맞게 된다. 녹색과 인어를 제외한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상징적인 이미지 하나만 남긴 것이다. 단순한 이미지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겠다는 S사의 전략은 화려한 기록들이 말해준다. 세계 매장 수 25,085개. 2016년 한 해 동안 오픈한 매장 수 2,042개. 이곳에서 일하는 파트너 수 약 30만 명.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6위. 오늘날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 국내에선 별다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S사를 설명하는 말이다. 처음에 S사는 고급 커피 원두와 장비를 판매하는 소매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가정용품 업체의 부사장이었던 한 남자가 우연히 시애틀에 있는 S사를 방문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바로 세계 커피 시장의 혜성처럼 등장한 하워드 슐처다. (2007년) 하워드 슐처는 경영진에게 평범해져버린 S사의 경험이라는 메일을 보냈다. S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메일이었다. 문제는 이 편지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예상치 못한 파장을 가져왔다. 여러 언론사들은 S사의 미래에 대해 그란데 사이즈의 고통, 앞으로도 더 우왕좌왕할 것이다 등 온갖 낭설들을 쏟아냈고 실제로 2007년 방문 고객 증가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S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워드 슐츠는 1982년 매장 수 4개에 불과하던 S사의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입사했다.
그 무렵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경험한 밀라노식 에스프레소 바에서 영감을 받는다. 이에 에스프레소와 커피 음료를 파는 유럽식 커피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자고 제안했지만 경영진들은 거절했다. 경영진들에게 커피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워드 슐츠는 바빠서 편한 것을 찾는 미국인에게 커피와 음료 판매는 큰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1985년 일 조르날레라는 커피바 체인을 차렸다. 이후 1987년 하워드 슐츠는 S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일 조르날레 매장의 브랜드를 전부 S사로 바꾸었다. 그리고 시애틀 지역 외에 캐나다 밴쿠버와 시카고에도 매장을 내며 크게 확장하기 시작했다. 하워드 슐츠는 여행 중 얻었던 커피바의 로맨스라는 영감을 음료에 접목시키고자 했고 고객들이 커피가 아닌 로맨스와 상상의 맛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이른바 문화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또 인스턴트 커피가 대중화되던 당시 최초로 직접 갈아 만든 원두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마케팅을 시도했고 종업원을 파트너라 부르며 인간 중심의 경영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 결과 1992년 기업 공개 당시 165개의 점포를 소유한 대규모 커피 체인점으로 성장했고 1990년대에는 평일마다 새로운 매장을 개점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커피 체인점으로서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뤄낸 하워드 슐츠는 2000년에 들어서 20만 명의 직원들에게 커피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체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하워드 슐츠가 떠난 후부터 S사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에 회장으로 한 발 물러서 있던 하워드 슐츠는 또 한 번 대단한 결심을 한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복귀 선언을 한 것이다. 2008년 다시 회사로 돌아온 하워드 슐츠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익을 포기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이었다. 2008년 2월 26일 하워드 슐츠는 미국 전역 7,100개에 달하는 모든 매장의 문을 닫고 바리스타들은 에스프레소 제조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도록 지시했다. 하루아침에 70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발생하자 경영진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하워드 슐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직원이며 직원을 우선시한다면 직원은 고객을 돌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응수했다. 또한 2년 동안 고객의 니즈 실현을 위해 새로운 메뉴 개발에 집중하고 고객 만족 서비스 문화를 확립하는 등 기업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바로 여기 세계적인 커피 제국으로 불리는 S사의 특별한 무기가 있다. S사를 설명하는 수식어엔 유독 낭만적인 말들이 많다. 커피가 아닌 경험을 판다. 집과 직장이 아닌 제3의 공간이다. 고객과 커피의 관계는 로맨스라고 정의하는 하워드 슐츠의 말에서 S사가 추구하는 본질이 담겨 있다. 놀라운 사실은 고객들이 매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완벽하고 치밀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일반 카페 매장에는 있지만 S사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주문한 음료가 나왔다고 알려주는 진동벨이다. 고객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S사는 진동벨 없이 영수증에 있는 주문 번호나 회원일 경우 닉네임을 불러준다. 전문적인 직원이 이름을 불러준과 동시에 커피를 전달하는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세련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매체를 통한 광고보다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하워드 슐츠의 계산이 숨어있는 셈이다.
둘째, S사 매장에는 일반 카페에서 볼 수 있는 각진 테이블이 없다. 모두 둥그런 모양의 테이블이다. S사의 둥근 테이블은 혼자 매장에 들러 커피를 마실 때 외로운 느낌이 덜 들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었다. 상대방 자리가 따로 구분 없는 둥근 테이블은 혼자라도 부담 없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셋째, 전 세계 S사의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은 모두 같다. 1989년 음반 회사인 H뮤직을 인수한 S사는 고객이 커피를 마시며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앨범을 제작한다. 재즈, 팝, 클래식 위주로 음악을 선정해 매월 한 장씩 전 세계 매장에 발송하는데 특수 제작한 CD는 매장 내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집과 사무실 중간에 존재하는 사회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제3의 공간을 통해 고객들에게 소중한 기회와 특별한 시간을 제공한다. S사가 IT를 받아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S사 직원들은 완성돼 나올 음료를 구분하기 위해 고객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컵 위에 고객 이름을 쓴다. 그런데 그들은 고객 이름을 틀린 스펠링으로 쓴다. 만약 당신 이름이 ERIN, 에린이라면 음료의 컵 위엔 EARN과 같이 마치 잘못 들어서 실수한 듯한 틀린 스펠링이 적혀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에선 이런 케이스를 모아 공개했을 정도다. 이쯤 되면 고객의 이름을 틀리게 쓰는 것을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생각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고객들은 컵 위에 쓰여진 자신의 잘못된 이름을 보고 화를 내기보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이를 본 사람들은 매장에 가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다시 SNS에 올린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SNS를 활용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바이럴 마케팅 기법인 셈이다. 세계인들을 매료시킨 커피 이상의 특별함으로 거대한 커피 왕국을 탄생시킨 하워드 슐츠에 기반한 아이디어와 섬세한 마케팅 덕분에 S사는 전 세계 75개 나라에 25,085개 매장, 매출 22조 원을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뜨거운 인기만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매년 연말이 되면 컵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담아온 S사. 하지만 그때마다 논란을 일으켜왔다. 빨간 바탕에 로고만 담거나 100명 이상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장식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어둠의 주관자 사탄을 디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S사는 루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논란을 일으키는 가십 또한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늘 획기적인 메뉴로 성공한 듯 보이는 S사에게도 실패한 메뉴가 있다. 가장 크게 실패한 음료로 불리는 마자그란이 그 주인공이다. 본래 마자그란은 포르투갈에서 마시는 진한 아이스 커피에 레몬이 함유된 음료로 S사는 커피와 콜라를 섞은 메뉴를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고 결국 소리 소문 없이 메뉴에서 사라졌다. S사가 판매하는 물품을 뜻하는 MD는 고객들의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활용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다. 실제로 이곳에서 판매하는 텀블러나 머그잔, 우산, 럭키백 등의 MD 제품은
전체 매출의 10%에 이르며 완판된 기획 상품일 경우 중고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때론 비난 속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S사 브랜드에 열광하고 있다. 마치 속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이렌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돼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처럼 말이다.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된 도전과 혁신은 세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고 나아가 부동산과 경제를 움직이는 막강한 파워를 지니게 됐다. 지금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다.